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신정권 수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81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장이 맨난 묘청의 석영처 운동을 보면서 문벌귀족 사이의 혼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종의 아들인 의종은 김부식에 의해서 정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151년 김부시 죽은 후 의종은 스스로 정치에 나섭니다. 그 서경을 중시하면서 중사라는 절을 태로 짓고 1157년부터 1160년 무렵에 편년통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이건 삼국사기와 대변해서 왕실유지 역사서를 서술하게 된 거죠. 1168년 의종은 서경에서 풍수지리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한 신령이라는 법령을 새로 발표하면서 왕조의 중흥을 밝히고 왕조 강화에 나섭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시, 황간, 술사, 친위군사 등 반문벌귀족 세력으로 정치를 보좌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시는 조선시대와 달리 젊은 관료 집단입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 내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황간입니다. 황간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 내시, 고자 쪽이죠. 술사는 도교, 풍수지리설이고요. 하는 도사들이고요. 친위군사는 무신 집단입니다. 그래서 내시, 자기가 믿고 있는 주변 관리들, 그리고 황간, 그리고 도교와 풍수지리 술사, 그리고 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문벌귀족 세력을 만든 거죠. 자, 이제 무신정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로 묘청과 이자겸의 난으로 귀족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왕실이 어지러웠죠. 그리고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신들은 계속된 전쟁 때문에 지위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신보다는 낮은 대우로 차별받고 있었죠. 그리고 의종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의종과 문벌귀족 갈등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의종 측근의 갈등, 내시와 측근 무사들, 바로 이제 무신들의 갈등이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정변은 그 전부터 이런 느낌이 보였지만 1170년 8월 30일 날 그 사건이 터집니다. 1170년 8월 의종은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오문, 바로 이제 황제들이 가는 5개의 문 앞에서 이릅니다. 시신들을 불러서 술을 돌립니다. 바로 이제 내시들이죠. 의종은 무신들의 불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계속 이제 무신들은 의종을 보좌해서 이렇게 행차기를 가니까 힘들었겠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을 주고 달래고자 오병수바퀴, 맨몸을 싸우는 건법 경기를 열게 합니다. 대장군 이송이 젊은 이제 무신들과 겨루어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때 내시, 젊은 관료였던 한내가 이송의 뺨을 때립니다. 왕과 주변 신하들이 웃었고 내시, 임종석, 이복기 등도 이송을 모욕했습니다. 이때 무신이었던 정중부가 나서서 이송은 비록 무신이나 벼슬은 상품인데 어찌 이리 심한 모욕을 주느냐며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의종은 정중부를 가까이 오게 해서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신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줘서 그날 저녁 보현원에서 친위군사 출신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이 내시와 황간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모시고 왕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내시 황간들이 이에 반발했지만 황간과 내시들은 제거당하고 무신들은 의종을 거제도로 폐위시키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세워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게 무신정변입니다. 그런 가운데 1173년도에 김보당을 비롯한 문신들이 거제도에 위패된 의종을 경주로 모셔오게 됩니다. 바로 복위운동이죠. 이를 김보당의 난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신에게 저항하려 하지만 이를 무신들은 진압하고 문신들이 이때 대량으로 학살되게 됩니다. 결국 무신정변은 측근 간의 갈등이 결국 문신까지 다 죽이는 갈등까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70년부터 이의방을 순서로 정중보, 경대승, 이민, 최충원부터의 최씨 정권, 김준, 이면, 임용으로 이어지는 100년간의 무신 정권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권력 기구는 중방입니다. 중방으로 이루어지다가 최충원 때부터는 교정도감으로 바뀝니다. 여기 도방은 경제성이 정중부 및 무신 정권을 죽이고 무신이었지만 자기가 왕실 주변의 정치를 하려 했던 때문에 무서워서 사병이었던 도방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충원 때
교정도감과 더불어 도방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 이후에 최후는 정방위까지 만들면서 교정도감, 도방, 정방 이어지는 여러 가지 권력기구, 우리 공식적인 이성육부거제가 아닌 무인만의 권력기구를 통해서 권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농민과 천민 그리고 여러 가지 반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부운동이었던 조위총인원입니다. 서경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천민과 농민의 반란인데 망이망소의 봉기, 공주명확소. 이 명확소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배웠던 특별행정구역인 수공업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나중에 명확소가 공주명확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만큼 반란이 컸었죠. 그 외에 김삼이와 김효심이 봉기했었는데 이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물론 청도와 밀양이 들어왔지만 아주 경주까지 모여서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이때 무신집권자였던 천민 출신 이음인이 몰래 지원해서 새로운 왕조를 냈지만 결국 이음인은 최충원에 죽으면서 김삼이 김효심의 봉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봉기가 있었죠. 만적의 봉기에 대해서 교과서 98쪽에서 만정의 신무해방운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만정 아까 말했듯이 최충원의 그 노비입니다. 집에 있는 간호비죠. 그가 이제 1198년도에 이제 해방운동을 벌이는데 신종 원년 1198년 산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나라에서 경인 계사년 이후, 경인 계사년은 바로 무신정변을 말합니다.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의민이라는 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있었죠.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다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자를 새기며 표식을 삼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우리들은 흥국사 복도부터 격구장까지 이르기까지 한 번에 끝번에 모여들어 북치며 소리지자. 그러면 대궐에 있는 환관들이 반드시 응할 것이며 관노들이 대궐 안에서 처단할 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성안에 봉기하여 최충원 등을 죽이고 이어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천인 호적을 살라 불살라 우리나라에 천이 없게 하면 자. 그러면 공경장상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사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만적이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에 사람들이 잘 안 모여서 이걸 또 연기합니다. 일주일 연기했는데 일주일 뒤에 노비 중 한 명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결국 이 사실이 들켜서 실제로 이루지 못하고 만적은 결국 사형당하게 되죠.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최충원은 다른 그 전에 있던 무신과 달리 조금 현실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왕정 체제를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목적으로 명정에 올린 사회 개혁안인 봉사 1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효 10조와 대변할 만큼 내용들이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농민 경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교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기구로서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을 최충원이 맡게 되고요. 국정관장, 조세징수, 관리감찰 등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경대성이 설치했다가 폐지된 도방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의 사병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교과서 82쪽에 최충원의 봉사 10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왕의 제도에 의하면 토지는 공주를 제외하고 신민에게 차등 있게 나눠주었는데 벼슬 자리에 있는 자들이 탐욕스러워 공정과 사선을 빼앗아 겸병하여 한 집이 가진 기름진 옥토가 몇 골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조세가 수입이 저하되고 군사들의 결핍을 겪게 되었으니 원컨대 폐하는 해당 기관에 명령하여 공문서를 검증하고 강탈한 것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완전 원래 원칙대로 가자.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도 이렇게 뺏고 자기 농장을 맡게 되는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국왕 중심의 체제, 원래 정치 사회 혼란을 급소속하려는 이런 봉사 10조를 올린 것 자체가 기존의 무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최충원이 죽고 그의 아들 최이, 우리가 보통 최우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최이였대 이름을 최우로 개명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최우로 올 때 수능이나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최우라고 하겠습니다. 최우는 교정도감과 도발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달리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데 행정력을 이렇게 무신마다 보니까 행정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방이란 걸 자기 집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기구로서 삼별초를 만들게 되죠. 자별초, 오별초, 신의군에서 자기 집에 있던 야별초를 삼별초로 만들어서 개인 부대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많이 듣게 되죠. 결국 그러나 이런 권력은 최우의 최씨 정권이 60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몽골과의 전쟁 속에서 최우가 강화도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최의가 죽고 김준, 임현, 임유무가 계속 무신력을 이어갔지만 1270년에 몽골 전쟁에서 고려가 항복하면서 왕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붕괴하면 됩니다. 약 100년 만에 무신 정권이 붕괴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재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신 내용을 배웠는데 첫 번째 배경은 뭡니까? 바로 이자겸 묘청의 난으로 있었던 문벌 귀족 사회의 혼란이 있죠. 문벌 귀족 사회의 혼란. 그리고 이 거란과 여진 전쟁으로 무신의 지위가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돌아온 건 없죠. 문신보다 차별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의종과 문벌 귀족의 갈등과 의종 측근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문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무신정권의 반발로 김보당 등의 난이 있어서 의종을 복위 운동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의종은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농민, 청민 봉기가 이때 많이 있었는데요. 무신정권에 반발해서 첫 번째 서경에서 일어난 조비총회 아닙니다. 신불지 동해는 무슨 말이냐? 배경으로서 이의민 같은 천민들도 무신정권이 정비되고 무신이 결국 권력을 잡게 되면서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되고 시방 수탈까지 심해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조비총회 나는 서경천동 등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가지고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층미 봉기로서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죠. 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폭파한 거죠. 경상도에 일어났던 김삼이 효심의 난, 여기서는 무슨 뭐냐? 신라 부운동의 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해방으로서는 만적의 난 있죠.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중이 일어났고 전주의 간노 노비도 봉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이 성립되는데 무신정권은 이의방 정주무 때는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았고요. 경대선 때는 중방 있지만 자기 권력을 위해 도방까지 설치하고요. 이의민은 중방, 최충원은 교정도감, 그다가 도방을 부활시켰고 최후보 때는 교정도감도 있고요. 도방도 있고 정방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이제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 보겠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 60년간 지속됩니다. 최충원은 봉사 10조, 그래서 다른 기존의 무신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정치를 하겠다. 농민항 적극 지도했고요. 권력기구로서 교정도감을 두었고 여기서는 교정별감 우두머리고 국정관할 교세징수 관리삼처를 이어졌죠. 군사기반으로는 도방, 그 다음에 차우 자기 동생 아들은 교정도감과 도방 기능을 강화했고 인사정화를 위해서 정방이라는 설치해서 인사를 자기가 뽑았으며 문신등록과 행정을 강하기 위해서 서방을 설치했습니다. 군사기구로서는 삼별초를 설치해서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폐기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 전도를 했다가 결국 몽골 전쟁으로 왕정을 보게 되면서 무신정권이 붕괴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으로 시작돼서 이형준부, 경대선,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이, 김준, 임년, 임유미로
인윤무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100년간의 무신 정권이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